안녕하세요. 우리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사실들, 그거 다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단순한 사실 암기를 넘어서 학생들 머릿속에 정말 오래 남는 깊이 있는 이해, 빅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유치원생들이 책임감이라는 어른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스스로 깨우쳤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방차가 어쩌고 경찰관이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민의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게일이라는 아주 놀라운 유치원 선생님의 교실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어떻게 빅 아이디어로 도약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적 도구들을 챙길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행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뭔지 알아볼게요. 이 과정을 통해 게일 선생님의 비밀을 풀고 우리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5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지적 도약을 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게일 선생님의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시너지 사고를 하도록 이끈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실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들을 연결하고 조합하고 막 비벼서 원래는 없던 더 큰 의미, 즉 빅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보세요. 먼저 소방관 아저씨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장비, 규칙처럼 끼리끼리 묶어보고 마지막에 이걸 보니 사람들은 뭐라는 걸 아는구나 하고 문장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스스로 도달한 결론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선생님이 자 따라 읽어보세요 해서 외운 문장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수많은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직접 조립해낸 살아있는 빅 아이디어였던 거죠. 바로 이게 전통적인 2차원 학습과 3차원 개념 기반 학습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2차원 학습이 그냥 종이 위에 점들을 찍는 거라면 3차원 학습은 그 점들에 연결해서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식의 차원을 바꾸는 거죠.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들이 왜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3차원 교실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핵심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개념적 렌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렌즈가 하는 역할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아주 선명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정의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이 렌즈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변화나 관점 같은 거죠. 이걸 렌즈처럼 끼고 수업 내용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우리가 그 내용을 바라보는 특별한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렌즈가 있으면요, 언제 어떤 교수법을 써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근해 공식을 처음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딱 알려주는 직접 교수법이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 로켓 발사 궤도를 예측하는 과제를 할 때는요, 그때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이해는 바로 이 탐구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교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마치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누가 그랬어? 같은 사실적 질문에서 시작해서 왜 그랬을까?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념적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한 칸 한 칸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같이 빅 아이디어를 향해 가다 보면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이나 흥미는 어떻게 맞춰주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요,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읽기 자료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 내용, 어떤 학생은 글쓰기로, 다른 학생은 그림으로 배운 걸 표현하게 할 수도 있죠. 과정, 산출물.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개별화할 수 없는 단 하나. 그건 바로 이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적 이해, 즉 일반화, 빅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모든 학생이 반드시 함께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거든요. 자, 예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미술 수업, 예술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빅 아이디어를 향해 갑니다. 어떤 학생은 찰흙으로, 다른 학생은 디지털 드로잉으로 자화상을 만들 수 있어요. 가는 길은 다르죠. 하지만 모든 학생은 결국 내 작품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동일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목적지는 같은 거죠.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은 근해 공식을 쓰고 다른 학생은 그래프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문제에서 왜 내가 선택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을까를 분석하며 효율성이라는 빅 아이디어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와, 이론은 정말 완벽하게 들리죠. 근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교실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걸요.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도 왜 자꾸 실패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차원으로 멋지게 설계한 수업이 다시 납작한 2차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도 빼야 한다는 압박감.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둘째, 교사인 나부터 이 단원의 빅 아이디어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에 그냥 재미있는 활동으로만 시간을 채워버릴 때입니다. 결국 깊은 이해는 생각할 시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추론하기나 비평하기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냥 해봐 라고 시키면 안 되고 굳이 개념으로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기능 뒤에 숨어있는 개념,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이 문제 풀 때만 잠깐 썼다가 잊어버리는 일회용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술 시간에 학생에게 그냥 이 작품 비평해봐 라고 툭 던지면 예뻐요, 이상해요 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평이라는 것의 개념, 즉 작가의 의도와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그 강력한 도구를 국어 시간에 시를 번역할 때도, 사회 시간에 선거 포스터를 해석할 때도 꺼냈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배움, 진짜 교육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에서 시험이 끝나도 학년이 바뀌어도 아이들 가슴속에 계속 남았으면 하는 단 하나의 빅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